자, 마지막 질문이죠, 이제. 자, 고소설 이대병조인데, 아주 출제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교육적 문제의 고소설 치고는 그래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성의껏 평가원 출제에 근접해서 출제를 하도록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스케일이 자잘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적 문제를 버리면 안 됩니다. A 부분이 이게 초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를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띄엄띄엄 한번 보면, 장원수가 군사를 쉬게 하다가 일석이 점으로, 날이 점으로서 장원수가 이제 여주인공이죠. 장예왕인데 장대에서 꿈을 생각하고 무슨 꿈을 꿨나 보죠. 과연 세참 물결이 달려들거늘 이렇게 이제 어떤 환란이 있을 것임을 기상 변화로 보여주는 거죠. 총날의 흉계인 줄 알고 먼저 알았어. 그러다가 이제 운곡에 들어가서 쉬게 했단 말이죠. 미리 흉계를 알았어요. 그리고 운곡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군사를 쉬게 했어.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반운산에 들어가서 쉬게 하고 있는데 오니까 운곡을 지나가거늘 총날의 추격병을 다 죽이고 이제 반운산에라는 곳에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총날이 장원수를 따라서 추격하다가 굴막대의 복병이 일시에 일어나. 근데 이 굴막대의 복병이라는 것은 밑에 읽어보면 자기 편이거든요. 사실은 총날의 군사가 복병인 줄 알고 자기 편인데도 스스로 요란하여 죽는 자가 태반이요. 총날도 이제 가슴을 맞고, 야 굴막대 너 내 편인 거 너 모르냐? 너 우리 편이야 하되 듣지도 못하고 막 굴막배의 복병이 막 죽이니까 총날의 군사가 위태해졌죠. 그래서 총날이 견디지 못하고 남은군사를 거느리고 그러다가 이제 서경달의 복병을 만나서, 요건 진짜 복병이에요. 우리 편입니다. 장원수의 복병인데 남은군사를 다 죽이고 겨우 돌아가려 하다가 운곡에 매복했다 이 소리를 듣고 반운산 쪽으로 이제 도망치는 거죠. 반운산 쪽으로는 추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장 총날을 에워싸고 원수가 이제 이곳에 나타나가지고 네 죄를 빨리 말해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제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총날이 함께 떨어지고 다시 칼을 들어서 총날이 머리를 장원수가 썰어버렸죠. 여기서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원수가 크게 외쳐서 말하기를, 총날은 이미 죽었다. 또 한 명의 간신 선우라고 하는 나의 칼을 받아라. 그리고 날이 박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원수의 활약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선우가 또 바로 굴복하지 않고 도망치죠. 그리고 교지국으로 도망치니까 원수가 말하기를, 저 선우를 죽이지 않으면 후환이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쫓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요 대목까지가 전반부에 장원수의 영웅적 활약이 나와 있는 대목이고, 이 뒷부분에 이제 이 이대봉의 영웅적 활약이 나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A 공간에서는 장원수의 활약, 또 다른 공간에서는 이대봉의 활약이 나란히 병렬적 구성으로 돼 있거든. 이런 제시문도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됩니다. 뭔가 그 동일한 내용의 서사가 계속 되지 않고 뭔가 장면이 바뀌거든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렇게 평면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이제 한편 여기 이제 이대봉에는 흉노왕이 황제를 제압하러 왔다가 갑자기 이제 이대봉이가 도수를 배워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런 대장이 이대봉이거든. 그러니까 흉노왕이 동돌수한테 가서 없애라. 이대봉이는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동돌수가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 나를 모르느냐? 혼자 왔냐? 감히 나를 혼자 왔단 말이야. 칼을 받아라.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고, 이대봉이가 진중에 쌓여서 위기에 빠지죠. 그러나 이대봉이가 누굽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이대봉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는 온만의 반명, 요걸 외치면서 갑자기 음산한 구름이 자욱하게 대풍이 밀려나죠. 굉장히 도술적인 요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흉노왕을 제압을 하는 거죠. 동돌수를 썰어버렸죠. 동돌수와 같이
벌이를 베겠다. 그리고 운무가 흩어지면서 날씨 변화죠. 자연현상의 변화. 그리고 흉노왕이 도망치죠. 앵무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가 서산에 해가 걸릴 때야. 자, 이게 이대봉의 영웅적 활약이거든. 자, 요런 대목으로 이제 제시문을 발췌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제시문의 분량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근데, 두 사람의 영웅적 활약이 이렇게 병렬적 구성으로만 돼 있고, 조금 이질적인 장면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 색다른 장면으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교육청 문제로서는, 뭐, 나름 냈다고는 보지만 좀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는 좀 더 다채롭습니다. 31번 적절치 않은 거. 자, 선우라고 하는 그 간신 나왔잖아. 총날이 대피하고 죽자. 계속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선우는 도망쳤거든. 이게 맞습니다. 여기 선우는 칼을 받아라. 그 총날을 죽이고 나서 장원수가 몰아쳤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거 맞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여기다가 이게 왜 맞았는가를 쓰는 거예요. 선우는 총날이 죽자 달아났다. 이거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세요. 맞죠? 그 다음에 장원수는 선우가 달아나게 되면 뒷날에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쫓아가서 추격했잖아요. 이것도 맞는 거죠. 장원수는 후한을 없애려고 뒤쫓았죠. 그러니까 맞죠. 이것도 쓰고. 그 다음에 3번에 흉노왕은 황제가 황복하려 할 때 대봉이 공격할 걸 미리 짐작한 게 아니라 황제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이대봉이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다가 뜻밖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죠. 틀려서 답이죠. 이건 이제 너무 스케일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틀리게 만들었는데, 평가원 문제는 중심 인물에 관한 정보를 내세우고 틀리게 만듭니다. 왜냐? 출제의 타당성. 이걸 왜 물었냐? 세부 정보라고 하더라도 물론 문제가 틀린 건 아니에요. 어쨌든 틀린 근거를 써라 이거죠. 미리 짐작한 게 아니었다. 뜻밖이었다. 이런 걸 뜻밖이냐? 이런 걸 가지고 틀리게 만든 거예요. 좀 스케일이 작죠. 어쨌든 틀린 근거 확실하게 쓰고. 그 다음에 4번 동돌수는 혼자 공격하러 들어온 대봉이들 붕괴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혼자 말 타고 왔단 말이냐? 근거를 쓰죠. 혼자 말을 타고 나온 이대봉을 꾸짖었다. 네가 나를 혼자 말 타고 죽어라. 동돌수가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지가 죽었죠. 그게 맞고. 5번에 대봉은 자기 위용을 드러내면서 흉노왕이 황복하라고 말을 했죠. 그것도 아까 이대봉인가 외쳤잖아요. 이대봉은 동돌수를 죽이고 의기양양해서 흉노왕에게 황복하라고 명령을 한 대목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근거를 쓰고 정답 노트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도 조금 번거롭지만 이 앞에 가서 확인하고 이대봉이가 흉노왕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걸 찾으세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흉노왕은 빨리 와서 항복해라 크게 외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기양양하게 이게 나오잖아요. 의기양양.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 훈련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설 강의를 그냥 너무 막 당연한 거를 저렇게 하고 있다,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3월 모의고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3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건 좋은 문제거든요. 기억에서 미음이 날씨 변화예요. 그러니까 날씨 변화는 사건의 변화와 관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니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인물들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다. 근데 여기서 아까 봤지만 장원수하고 이대봉이가 무슨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사이가 좋아지고 개선되고 그런 것이 없고 뭐 적이기 때문에 다 썰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전체 내용으로 안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인데도 왜 틀렸는가를 확실하게 쓰는 거죠. 뭐 기억은 자, 이 기억이 여러분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 기억이 이거였단 말이죠. 아까 기억이 어딥니까? 기억이 바로 여기였잖아. 1세기 저물게 이르러서 장원수가 본진에서 군사를 쉬게 하더니 해가 저물어서 그때 몽사를 이하고 지휘하더니 과연 세찬 물결이 진중으로
달려들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위험한 신호가 나오게 된 자연 배경이에요. 이게 바로 뭔가 위험한 신호가 나왔죠. 그 다음에 니은은 날이 밝기에 이르러서 장원수가 총날을 죽이고 이제 선우한테 와서 칼 받아라 하면서 날이 밝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영웅적 활약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인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아예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도 여기서 확실하게 왜 이게 틀렸는가를 직접 써보는 거죠. 기억은 제가 이렇게 쓴 거죠. 장원수가 총날의 흉계를 만나는 대목에 날씨 배경이고 흉계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날씨가 이랬고 니은은 총날의 머리를 베고 난 후에 날이 밝은 상황으로 인물 간의 관계 개선된 게 없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업과 디귿에서 배경이 어두워지는 것은 내적 갈등의 시작과 종결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들이 내적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라 외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것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대봉이 진원을 염하자 나타난 일기 변하고 진원을 촥 외우자 날씨가 변화된 거고 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없고 기억도 내적 갈등이 없어서 틀린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게 오답 노트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니은과 니을에서 하늘이 밝아졌는데 사건이 반전이 됐느냐.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주인공들이 이기고 있잖아요. 니은과 니을에서 하늘이 밝아지면서 장원수와 이대봉의 영웅적 활약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건의 반전은 없어서 틀린 것이다. 맞는 것이고요. 날씨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사건이 반전이 된 건 아닙니다. 주인공의 인물들이 뭔가 공경에 처한다거나 갑자기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디귿으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주인공들의 인물의 역량이 전투에서 발휘된 결과가 니을 이후에 확인되고 있다 했는데 디귿과 니을이 어떤 부분인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니은 다음에 디귿이 이 부분인데 음산한 구름이 자욱해지며 천지 어둡고 이 태풍이 일어났다. 요거는 바로 여기에 이대봉이가 공격을 받으니까 진원을 염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것은 이대봉의 도술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목이고 이것이 연속돼서 이제 계속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무가 흩어지면 천지가 명랑해. 그리고 이제 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해가 거의 서산에 걸렸기 때문에 디귿에서 진원을 염하고 나서 니을 미음에서는 무조건 그 이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디귿으로 드러난 인물의 역량이 니을 이후에 확인되고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쉽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 날씨의 변화와 서사의 전개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문제고 이것도 확실하게 맞지만 제가 이렇게 해설을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세요. 디귿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대봉이 진월 염하에 나타난 천지 변화고 이로 인해 니을 이후에 이대봉은 도망가는 흉노함을 추격해 됐으니 맞다. 맞는 근거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니을의 변화가 인물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임이 미음에서 해의 위치가 바뀐 걸 통해 일어나고 있다. 근데 니을의 변화가 인물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일어났냐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니을은 아까 디귿이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요거는 진원을 염해서 일어난 것이고 이 니을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연히 천지가 명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천에 있던 해가 서산에 걸렸다. 황혼 무렵이었다. 요거는 자연현상의 변화거든요. 마지막에 니을 미음은 그래서 인위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틀린 근거를 써야죠. 니을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이대봉이 맞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다라고 틀린 근거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과 오답 노트를 하나하나씩 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논리력이 키워져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화장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엄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비문학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답 오답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33번 A는 운곡이라는 곳이고 B는 반운산이라는 곳인데 운곡에서 쉬고 있다가 반운산에 가서 매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추격하러 오는 총날의 군사들을 다 제압하고 총날도 썰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럼 이 공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사 전개와 공간에 대해서 A 부분을 장원수는 A에 이르러서 총날의 관계를
간파했지만 B에서 총날과 싸워서 우월한 지위를 점했다. 요거 이제 우월한 것은 맞죠. 이겼으니까. 근데 B에서 총날과 싸웠냐? 이제 요거를 확인해 봐야거든. 왜냐면은 B에서는 싸운 게 아니라 반운산에서는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장원수의 매복한 군사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몰살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B에서 뭐 총날과 뭐 싸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운곡의 장원수의 군사가 매복하였다 해야 협로로 들어가서 총날의 군사가 반운산 좌표로 도망간 거예요. 원수의 복병이 내달아서 총날의 군사를 에워싸고 원수가 크게 꾸짖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싸운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운산은 싸움의 공간이 아니에요. 매복했다가 그냥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것이고 이 해설도 이렇게 해놨죠. 장원수는 운곡에 이르기 전에 흉계를 미리 알았다. 요거는 맞는 것이죠. 운곡에서 군사를 쉬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 총날의 관계를 간파한 것은 맞지만 A에 이르러서야 간파를 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해설에도 제가 운곡에 이르기 전에 총날의 흉계를 이미 알고 운곡에서 군사를 쉬게 했기 때문에 이 선지에서 운곡에 이르러서야 흉계를 간파했다는 요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반운산인데 여기서 싸운 후에 이미 반운산에 오기 전에 싸운 후에 매복만 했기 때문에 거의 그냥 사로잡아가지고 거기서 다 몰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A 운곡이라는 거하고 이 반운산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세부 정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장원수의 군사들이 A에 있다가 B로 갔죠. 근데 총날이 이것을 몰랐죠. 간 걸 모르고 반운산으로 또 가다가 거기서 그냥 다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몰살을 당했단 말이야. 전쟁 상황이, 전황은 여기에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의 상황이 장원수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죠. 전쟁 상황이 유리하게 된 거죠. 총날의 군사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래서 제가 해설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맞았는데 왜 맞았냐. 총날은 장원수의 군사들이 이 A 운곡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다가 거기서 복병들한테 당한 것이고 결국에 전쟁 상황이 장원수에게 유리하게 됐으니 맞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장원수는 A에서 총날의 기병들이 자신을 공격한 행동들을 B에서 총날의 잘못을 꾸짖는 근거로 언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A 운곡이라는 곳은 장원수의 군사들이 여기에서 쳐들어오니까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날의 군사들을 일부러 유인했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우연히 거기서 쉬고 있는데 총날의 군사들이 그쪽으로 추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B로 반운산인데 이 반운산으로 군사들을 총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반운산으로 걔네들이 도망치다가 거기서 장원수의 복병들에 의해서 그냥 싹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원수가 B로 반운산으로 총날의 군사들이 가지 못하게 했다. 이것도 틀린 것이죠. 총날의 군사들이 이 A 운곡을 피해서 장원수를 피해서 B 반운산으로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에 복병들한테 싹 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장원수가 일부러 휴식처인 운곡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는데 유인했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 총날의 군사들이 반운산으로 가지 못하게 했다. 이것도 틀린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왜 틀렸는가를 이렇게 근거를 쓰는 것이죠. 확실하게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장원수의 군사들을 총날의 군사들이 A에서 B로 뒤쫓아왔다고 했는데 이 B는 여기에 반운산인데 반운산으로 뒤쫓아온 게 아니라 이 운곡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에요. 도망친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복병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뒤 반운산까지 추격을 하러 온 게 아니야. 도망친 거란 말이야.
예. 그래서 총나라의 군사들이 굴막대의 복병을 만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운곡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자기 편인 굴막대의 복병을 만난 것은 A에서는 맞고, B로 뒤쫓아왔다. 누가? 총나라의 군사들이. 요거는 틀린 것이죠. 이 틀린 근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총나라의 군사들은 장원수의 뒤를 따르다가 운곡에서 죽게 됐고, 그 다음에 반우산으로 피해 도망가다가 복병에게 죽게 되었으니 A에서 B로 뒤쫓아왔다.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근거를 호확실하게 이렇게 적어가면서 오답 노트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오답 근거, 정답 근거를 찾아가면서 찾는 눈이 밝아지고, 그 속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해력이 넓혀지면서 공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정진력을 발휘해서 공부를 해야만 공부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 34번에 자, 감사, 포기. 포기는 이제 제시문과 관련된 포기가 나오겠죠. 이대봉제는 장예황, 이대봉 두 개의 서사가 있다. 유사하다. 세부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구별되는 요소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영적 활약이 나와 있죠. 장예왕이 선우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군담하고 이대봉이 혁룡왕의 군사를 물리치는 군담을 통해 잘 드러나고, 두 군담의 서서는 별개의 공간에서 전개되면서 남녀 주인공 특성, 대등한 면모,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이게 이제 병렬식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나 B 공간에서 서로 다른 사건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나란히 전개가 되고 있다 했기 때문에 1번 장원수는 세찬 물결로, 이대봉은 그 표현이 진중에 쌓여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처음에 이런 것들은 인물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세부 요소의 측면에서 두 군담이 서로 구별되는, 위기에 처하긴 처한데 한쪽은 세찬 물결, 한쪽은 진중에 쌓이게 되는 표현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왜 맞냐? 세찬 물결과 진중에 쌓이는 장원수와 이대봉이 각각 적군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각각 다르게 세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그래서 맞다 이렇게 쓰는 거죠. 당연한 것도 이렇게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장원수가 총날의 머리를 베고 이대봉이 동돌수의 머리를 뱉죠. 영적 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용, 굉장히 씩씩한 용맹스러운 활약을 펼치는 대봉에서 대등한 영웅적인 면모가 있다. 당연히 맞는 거죠. 맞아도 또 써. 장원수 이대봉이 영적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다. 그 다음에 3번 장원수가 선우에게 크게 외쳐서 한 말이 있고, 이대봉이 혁룡왕에게 크게 외쳐서 한 말은 제압을 하고 있잖아요.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 각각 장원수가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대봉은 술법에 능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지금 예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외쳐서 하는 말인데 그 상황에서 제압을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우에게 외치는 말은 장원수가 예지 능력이 있고, 흉노왕에게 크게 외쳐서 말한 것은 이대봉이 술법에 능한 인물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장원수가 여기서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냐? 예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혜로울 예자를 쓰기도 하고요, 여기 제가 설명을 해놨듯이 미리 예자를 써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다는 뜻이 있는데, 뭐 지혜롭냐? 물론 안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선우한테 크게 외쳐서 한 말은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건 적군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를 쓴 것은 미리 안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봐서도 지금 장원수는 예지 능력이 있고 이대봉은 술법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두 영웅적 인물을 정리하기에는 예지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여기 내가 썼잖아요. 장원수와 이대봉이 적군에게 각각 외친 말은 그 상황에서 꾸짖고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굉장한 미리 앞을 내다본다거나 그러한 지혜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틀려서 답인데, 그렇게 아주 좋은 방식으로 틀리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게 틀려서 이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4번에 장원수에게 패하여 선우가 대경실성에 도망쳤거든, 이대봉에 패하여 흉노왕이 도망쳤거든. 그러면 소사구조가
유사하죠. 적군들이 도망친다. 영적 활약한다. 그래서 해설도 장원수와 이대봉이 각각 영적 승리를 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렇게 본 것이고요. 5번에 장원수는 선우와 싸우다가 교지국으로, 이대봉이 형동과 싸우다가 애무주로 이동하는 것은 두 군담이 별개의 공간을 배경으로 펼치고 있다. 각각 다른 공간에서 적군들이 각각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죠. 해설도 장원수와 이대봉이 각기 다른 공간에 서로 다른 사건을 펼치고 있어서 병렬적 구성이고 맞는 말이다. 단지 여기서 아까 했던 3번에 크게 선우에게 외쳐서 한 말, 그거는 그냥 그 상황에서 제압을 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여기에 교지국으로 달아나가는 장원수가 여기에 크게 외쳐서 청나리 죽었다, 빨리 나와서 받아라, 죽이려고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지혜로움이라든가 미리 아는 예지,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2023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문학 파트를 한 문제도 안 빠뜨리고 한 선제도 안 빠뜨리고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를 정확하게 어떠한 배경 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언어를 언어로만 설명해 가는 그 논리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제가 시범을 보이고, 정답 노트 이게 맞았으면 왜 맞는가를 쓰는 법, 그리고 오답 노트 이게 틀렸으면 왜 틀렸는가를 쓰는 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 3월이 소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상처와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3월이 비전의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심리가 엄습을 하면서 정말 올 한 해가 실패와 무기력과 우울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을 자기 힘을 키우는 비전의 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정답과 오답 노트를 제가 한 방식대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갈수록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라든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향으로 지금 패턴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은 이러한 제 해설 강의 내용을 꼭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면 할수록 자기 이해력과 하면 할수록 자기 논리력이 키워지는 것이 바로 자기 주도의 학습이다. 그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급선무다 했기 때문에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제가 자세하게 정말 꼼꼼하게 해서 해설을 해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빠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다. 그리고 3, 40년 후에 여러분들을 키워주시고 있는 그 부모님들도 확실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또 뭐 부모님을 모욕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들으면 서운할 것이다, 그런 거 쓸데없는 망상을 하지 마시고, 그건 자연의 이치로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고 지원을 받는 이 시기가 좋은 찬스입니다. 절대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이 시기에 깨어서 자기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자기 논리력과 자기 확신을 더해가는 이런 방법을 익혀서 공부를 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힘을 내서 3월 4월 달이 더 힘찬 비전을 갖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